테슬라 소식입니다. 사이버트럭 침수 테스트 성공. 최근 테슬라 사이버트럭 침수 테스트 영상이 공개돼 화제다. IT 전문 유튜브 채널 테크렉스는 사이버트럭 물웅덩이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웨이드 모드의 실효성 및 사이버트럭의 인상적인 보트 성능이 입증되었다. 막시목은 침수 테스트를 위해 사이버트럭 웨이드 모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개의 큰 물 웅덩이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영상 초반의 사이버트럭은 얕은 침수 지역은 빠른 속도로 가볍게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 테크렉스만의 가혹한 방식으로 사이버트럭의 테스트 범위를 넓혔다. 카메라맨의 허리까지 올라오는 물속에서 사이버트럭은 앞유리와 사이드미러까지 좌우로 파도를 일으키며 무려 47km 속도로 유유히 앞으로 나아갔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트럭은 깊은 물웅덩이나 작은 개울을 가볍게 통과했다. 테스트 영상은 차체의 일부만 물 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트럭이 침수 지역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 놀라움을 자아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사이버트럭이 물 위에 떠서 달릴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이번 테스트는 사이버트럭의 웨이드 모드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비전이 결국 실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웨이드 모드란 승차 높이를 가장 높은 위치로 설정하고 배터리의 압력을 가해 얕은 물 위를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웨이드 모드를 작동하면 사이버트럭이 이를 준비하는데 최대 10분이 걸린다. 그러나 이는 얕은 물을 통과할 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테슬라에 따르면 물의 깊이는 약 79cm를 넘어서는 안 되며 범퍼 상단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사이버트럭의 높이가 약 191cm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물 위에 떠 있는 정도는 아닌 셈이다. 실제로 사이버트럭 매뉴얼에는 위험은 본인이 감수하고 진행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실제로 침수 테스트를 진행한 운전자는 물속을 통과하는 동안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차량 하부에 보호 커버가 떨어졌고 후면 범퍼의 플라스틱 일부도 이탈했다. 몇 시간 후 차량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뒷좌석 토너 커버와 테일게이트,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앱을 통해 다시 작동이 가능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매뉴얼에서 언급한 위험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이버트럭의 웨이드 모드는 아직 차량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사이버트럭 웨이드 모드의 실효성에 감탄하며 동시에 언젠가 어떠한 경고 없이 깊은 물속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완전한 웨이드 모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애플 소식입니다. 무산된 애플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10년 만에 중단. 애플이 10년간 공들인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의 개발을 포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전기차 개발 계획을 취소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알려졌던 애플의 전기차 프로젝트가 곧 종료될 예정이다. 애플카를 연구해온 조직도 곧 해산될 전망이며 애플은 이런 사실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약 2,000명의 직원들에게 내부적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 고위 임원들은 최근 몇 주간 개발 중단 결정을 내렸다. 결정은 프로젝트를 이끈 제프 윌리엄스 최고 운영 책임자와 케빈 린치 부사장이 공유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이들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것이고 많은 직원은 AI 부서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는 해고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애플은 2014년부터 약 10여 년간 전기차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발표된 적 없는 비밀 프로젝트였다. 업계는 애플이 아이폰을 넘어 제품 다각화를 시도하는 사례라고 주목해왔다. 애플카는 당초 2025년 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2026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최근 보도들은 애플카 출시가 2028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목표 성능도 지금까지 업체들이 구현하지 못했던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 5를 목표한다고 당초 전해졌으나 최근 고속도로에서만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레벨 4로 한 차례 수정됐으며 최근에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레벨 2+까지 차츰 낮아졌다. 내부적으로는 테슬라의 모방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한 데는 이처럼 당초 계획과 달리 기술 구현이 쉽지 않고
투자 대비 이익이 크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빠르게 성장하던 전기차 시장이 최근 크게 위축되고 있는 점도 개발 중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아누라그 아나 애널리스트는 AI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며 수익 잠재력을 고려할 때 전기차를 포기하고 자원을 AI로 전환하기로 한 애플의 결정은 좋은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새로운 AI 파트너 찾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별개로 새로운 AI 파트너를 찾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와 제휴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미스트랄 AI는 구글 출신의 아서 맨시가 작년에 창업한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는 최근 거대 언어 모델인 미스트랄 라지를 공개했는데 회사 측은 오픈 AI의 GPT-4나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고 자랑한 바 있다. 미스트랄 AI는 지난해 12월 약 20억 유로의 가치평가 아래 약 4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이번 제휴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에서 미스트랄 AI의 모델을 제공할 방침이다. 애저 스튜디오와 애저 머신러닝 모델 카탈로그에 MAAS에서 미스트랄 AI의 모델을 공급한다. 아울러 미스트랄 AI는 AI 모델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로 애저를 활용하게 된다. 미스트랄 라지는 GPT-4 등 오픈 AI의 모델군에 이어 애저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두 번째 상용 거대 언어 모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스트랄 AI의 투자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 AI 회사와 제휴를 맺은 것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별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협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유럽 정부가 미국 빅테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태에서 유럽 기업과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주 동안 독일과 스페인에서 56억 달러의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미스트랄 AI는 아울러 이날 챗GPT와 경쟁하게 될 챗봇 르챗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르챗은 교육적이고 흥미롭게 미스트랄 AI의 기술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주식 50만 주 매각 완료, 총 2억 4천만 달러 규모.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50만 주에 달하는 자신의 아마존 주식을 매각했다. 이번 주식 매각 규모는 총 2억 4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조스는 지난해 11월 채택한 사전 정해진 거래 기획에 따라 최근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총 5천만 주의 아마존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는 약 12만 주, 20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처분했고 그전에는 12만 주를 매각한 바 있다. 지난 몇 주간 계속된 매각으로 베조스는 총 14만 6,906주를 매각해 그 가치는 대략 23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증권 신고에 제출되었다. 베조스는 2021년 아마존의 CEO에서 물러난 뒤 주식 매각을 하지 않다가 최근 이번 주식 매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아마존 주식 약 2억 4천만 달러 상당을 기부했다고도 전해진다. 베조스는 개인적인 이유로 마이애미로 이주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히 블루 오리진의 운영이 케이프 커네버럴로 옮겨가는 상황과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함으로 해석된다.